반갑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아카데믹한 주제인데 이렇게 먼지 묻은 자전거를 가지고 무대에 세워서 여러분한테 속다는 게 어울릴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가지고 계시는지요? 혹시 집에 자전거 한 대 이상 있는 분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? 하나, 둘, 셋. 얼추 한 45%? 그러면 45%면 어쩌면 그 정부 통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. 1,300만 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아까 네덜란드 얘기를 하셨는데요.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자전거가 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분담 비율이 35에서 37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경주시에서는 교통수단 중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도 제일 높아도 2% 미만이고요. 통계보다 조금 다른데 1.8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.2%라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. 일단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과잉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,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CO2 이산화탄소 배출 중에서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. 저널에서 본 거니까 대략 한 20% 정도가 돼요. 노 부문도 아마도 10% 정도가 되고 13%가 각 부문별로 탄소 배출을 하는데, 지금 지구상의 위기잖아요. 엄청 난리잖아요. 대한민국 국민 자전거는 1,300만 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전거가 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% 정도 수준이에요. 하여튼 이 사진이 1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. 요거는 한 달 전에 제 모습입니다. 공통점은 뭔가요? 네, 스마일이죠. 그래서 자전거는 저는 행복이라고 오늘 주제하고도 맞게 키워드가 일치하네요.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KBS에서 PD로 34년을 근무를 했고 지금까지 포함해서 자전거로 거의 한 25년을 탔으니까 제 삶은 자전거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어떤 상황이라도 자전거에 앉으면 행복합니다. 하여튼 자전거는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수단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다가 보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하체가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자전거를 오래 타다가 보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자세를 잘 잡아주고 관절을 강화시켜주고 암 예방, 당뇨 예방, 심혈관 예방. 또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운동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. 좋은 풍경이 있으면 풍경도 감상하고 또 재미있는 사람들, 흥미로운 사람,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또 관광이잖아요. 뭐 어떤 역사적인 유적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구경하고 그 밖에 이익은 운동을 하면 이제 잠이 잘 오고 숙면을 하게 되고, 또 하나는 제가 되게 비판적이었어요. 제가 KBS에 있으면서 거의 한 절반을 시사 고발, 남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만 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던 제가 자전거를 오래 타면서 되게 협조적으로 되었어요. 사회생활, 직장생활, 그것이 좀 뭐가 많이 깎여지고 불구질해지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죠. 자전거를 건강해지면 그런 식으로 긍정적 마인드가 되고, 그러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뭔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할 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타협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탄소 중립,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. 또 하나는 여기 작아서 보일지 모르지만 자전거는 저에게 무엇이냐 하면 돈입니다. 제가 2003년경에 삼성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죠. 한 달에 20만 원 정도, 한 20년 부었는데 2년 전에 아는 후배 설계사가 보험 하나 가입을 하라 그래서 건강 뭐뭐뭐에 대한 건강 진단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 직장에서 가서 종합금지표를 다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. 우량체라고.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. 20년 동안 병원 입원을 한 번도 안 했고 현재도 보면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심혈관 관계에 이상도 없기 때문에, 그래서 당신은 우량체다 그래서 보니까 409만 원을 뜻하지 않게 받았더라고요. 그 돈으로 자전거 한 대를 또 샀죠.
그렇게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면 행복하고 기분 좋아진다는 게 이게 저만의 표현이 아니더라고요.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어느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 안장에 오르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거는 전혀 잊을 수 없는 거다라고.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,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아까 사진처럼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 걸까? 러셀의 행복의 정보. 저 책에서 보면 이런 러셀이 어느 도시에서 그 2살 먹은 아이를 봤는데, 그 아이가 의사소통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 풀 보더니 막 거기 얼굴을 비비고 막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정리를 했더라고요. 돼지의 생명과 접촉할 때 그런 쾌락을 느끼는 게, 그것은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러한 그 쾌락보다는 약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는 부분. 저는 자전거는 크게 분류하면 도로에서 타는 로드 바이크가 있고요, 산에서 주로 타는 마운틴 바이크가 있고, 제가 타는 길은 주로 이 숲이라든지 들길, 산길, 해변길 이런 데 많이 타죠. 제가 접촉하는 부분이 주로 러셀이 얘기했던 대지 생명, 자연과 늘 이렇게 접하면서 거기서 시각적으로, 청각적으로, 후각적으로 이렇게 늘 접촉하게 되면서 아마 행복을 얻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여기 1분 반 정도 대령입니다. 가는 데가 저런 유형이 뒤쪽으로 이제 바람 소리가 잡히는데 그게 가장 평화롭게 들리는 수준의 스피드. 그게 아주 제일 풍광을 즐기긴 좋다. 귀로 들어오는 이제 바람 소리를 듣는데 그렇죠.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는 그 스피드가 있어. 너무 빠르면 너무 경험이고. 이 길은 정말 자전거 아니면. 그렇죠. 우리 김병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멘트가 뒷전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. 그런 바람뿐 아니죠. 주변에 매미 소리도 있을 수 있고, 새 소리도 있을 수 있고, 지나가는 차 소리일 수 있지만, 그런 자연이 가장 평화롭게 들리는 그 스피드, 그때 본인은 가장 기분이 좋답니다. 일반적으로 걸어가면 시속 4km. 제가 타는 자전거는 20km 정도, 이 자전거를 가지고 20km 정도를 달릴 때 저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. 그래서 자전거, 아마 이 책 김훈 소설가의 자전거 기행, 한 출판한 지 20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도전이더라고요. 이 김훈 선생은 사실은 저 읽어보면 자전거는 잘 못 타실 것 같아요.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썼는지, 어쨌든 그래도 잘 타든 못 타든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가 나오겠죠. 이분의 자전거는 저 간다고 얘기해요. 저 표현은 저하고 조금 맞지 않는데 어슬렁어슬렁 탄다는 거죠. 아주 저속으로 탈 때 우리가 풍경이, 영화를 보면 이제 풍경은 나는 고정적인 상태에서 대상이 풍경을 보잖아요. 자전거는 다른 점은 풍경이 이동하지 않습니까? 내 앞으로 보잖아요. 그리고 그 풍경은 영화와 달리 시각도 있지만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다양한 오감이 있는 이 풍경이니까 그 느끼는 그 즐거운 쾌락은 진짜 영화와 어떤 사진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건데, 이분은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몸으로 나간다 그래요. 어떤 무아지경이 아닌가 싶어요. 그 풍경을
받아들이고 또 풍경을 뒤로 보이면서 이런 뭐 사람마다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른데 저는 3년 전에 이제 그 책을 내면서 이 4가지로 해서 저는 첫 번째는 그 길을 찾아가는 자전거 여행 개념이고요. 달리 얘기하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가는, 어쩌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. 이 서울의 이 양수리로 이어지는 한강길인데요. 보통 한강 자전거길은 한강도 쭉 이어지잖아요. 로드바이크 타는 분들은 그냥 한강 자전거길로 타요. 제가 혼자 타거나 여러 동료들하고 자전거 탈 때는 저는 길을 찾아가고 길을 만들어가고, 하여튼 그런 인문학적인 즐거움, 그러니까 있는 길만 타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. 두 번째는 내 기억의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. 일본 NHK BS 드라마에서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 제 아기가 가고 싶은 곳, 기억의 공간을 편지를 쓰면 리포터가 그 편지를 보고 그 지역에 가서 라이딩을 해주는 그 주말 프로그램이 BS에서 있는데요. 그건 뭐냐면 이 기억의 시간을 찾아가는, 내 기억의 공간을 찾아가는 것, 혹은 나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의 공간, 공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행복을 얻는 방법이고요. 혹은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코스, 또 하나는 행복을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자전거 여행이라고 보고요.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했고요. 김진섭 선생의 백설부에 아마 그런 비슷한 문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눈이 왔다면 너무 기분 좋은데, 그러면 눈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 행복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이 자리,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,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은 기적같이 와서 행복하시 따라간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,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오늘은 무효다,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오늘 우리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,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최소한 다 행복했을 거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행복했고 오늘 하루는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가 드디어 이 산길을 따라서 4대강 자전거 길로 왔네. 그래요. 이거 정말 아름답죠. 앞으로 지나가요.